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9시 03분인데요. 저녁이 좀 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좀 들 때 있었습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는 이거 뭐 외신 아닌 외신 같은 외신 뉴스죠. 예. 비즈니스 타임스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는 뭐 비즈니스 타임스에서 제가 기사를 다루는 건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오늘이. 근데 제목은 Former South Korean military dictator John Do-hwan dies at 90 이렇게. 전 대한민국의 군부 독재자인 전두환은 90세로 했다. 저널리즘 랭귀지는 현재형으로서 과거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사실 전두환 대통령은 참 굉장히 솔직히 전 제가 대학교 때면 시위도, 저도 대학교 때 시위하는데 몇 번 따라가서 전경들하고 대치도 몇 번 해봤거든요. 하면서 보도블록 깬 거, 그죠? 보도블록 깨가지고 집에 던져보기도 한 몇 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학생들 여기 모이는데 같이 가서 같이 또 니머리간 행진곡이니 하면 이런 데모가를 많이 또 같이 단체로 부르기도 하고, 부른 적도 있고, 많이 한 몇 번 했습니다. 한 3번, 4번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어째로 단체로 나오라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서 어차피 가르치고 하니까 또 제가 배웠죠 또.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또 제가 대학교 갈 때 제 부모님이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니는 저런 애들처럼 대학교 가면 지금 대학생들 저렇게 텔레비에 시위하고 화인병 던지고 집어 던지고 서로 싸웠거든요. 제 부모님, 특히 제 어머니가, 야, 제 이름이 이진우인데, 진우야, 너는 절대 데모하지, 대학교 가면은 절대 데모하지 말아요. 학생들이 말이야, 공부를 해야지. 가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또 말렸거든요. 그리고 또 시위가 또 저희 체질과는 또 안 맞더라고요. 민주주의 하는데, 솔직히,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 제가 하는 데 있어서 만족했기 때문에 저의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또 저의 사상이 그리고 잘 몰랐기 때문에 시위가 또 제 체질에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했었고, 그리고 또 5.18 관련한 또 끔찍한 사진들을 갖다가 총학생회에서 교내에 전시회 총학생 회관이라든가 학생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니면 저희 단과대학회 저 인문대 다녔거든요. 영문과 나왔으니까. 인문대인데 저는 영문과는 보통 물리대라거나 인문대 그 둘 중 하나죠. 저는 인문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과대가 인문대였는데, 그 인문대 앞에 사진 같은 거 전시해놓고 끔찍한 사진들 이때 우리나라의 국군이 공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거 참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죠. 그러면서 전두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청문회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50 청문회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인재, 그죠? 특히 이인재, 그때 당시에 이인재 씨의 그 날카로운 그때 제가 이인재를, 전 솔직히 노무현보다는 이인재가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딱 보면 말하는 것도 굉장히 날카롭고 딱 굉장히 멋지고 논리적으로 잘 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져가지고 그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이구나, 하여튼 내가 잘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고, 또 민주화는 또 좋은 것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뚝같이 제가 믿고 있었죠. 그러면서 참 전두환은 독재자구나. 하지만은 5.18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의문은 들었죠.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그걸 갖다가 경찰서 무기고를 틀었다 그러고, 군부대를 갖다가 침입을 해가지고, 그죠? 군부대를 습격해가지고 거기서 무기도 뺏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저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나? 어떻게 또 저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군대가 어떻게 지금 뺏길 수가 있을까?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뺏길 수 있을까? 또 저런 거 하면 저런 게 민주화 운동일까? 그렇게 의문은 가졌지만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또 더구나 또 유명했던 뭐 이제 뭐 황석영 씨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 하면은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좀 뭔가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그런갑다 하고서 크게 생각은 안 하고 넘어갔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을 만큼 먹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중년의 나이가 되고 막 그렇게 됐을 때부터는 이게 저도 살아온 게 있고 하는데 이게 들은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갖다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의 결론은 5.18은 민주운동이 아니다. 내가 대학교 때 그리고 내가 20대 때 30대 때 알았던 생각했던 건 절대 아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저는 민주화운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좀 욕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크게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저렇게까지 막 재산을 갖다가 하고 몇십만 원 남았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욕해도 막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런 의문도 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5.18이 저는 폭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18 운동은 절대로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5.18을 갖다가 신성시하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의견을 달리한다면 좀 안 된 일이겠지만은 저는 제가 본 팩트들, 제가 본 그 영상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보고 영상들도 보고 하면은 합리적인 판단은 그거는 폭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다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 혹은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20, 30대 때처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러겠죠. 어쨌든 저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굉장히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강직했던 분이다. 스포츠를 좋아했다고 그러거든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솔직히 말해서 악한 사람은 그냥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안다고요. 스포츠를 갖다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막 반스가 다 쓸 정도로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잔머리를 안 굴린단 말이죠. 예? 절대 자기가 했다고 다 인정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난 정직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했으면 했다고 하지. 그걸 갖다가 끝까지 붙잡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스포츠를 굉장히 또 좋아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또 성격도 굉장히 호탕하고 그랬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것 때문에 뭐가 겁난다고 몇 명 죽은 어떤 하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왜 저면 나는 5.18과 무관하다. 난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그 군대에 내린 적도 없다는 그런 고집을 해오셨을까? 뭐가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당당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데 그래서 오늘 근데 그분이 이제 올해 이제 서거하셨죠.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임기 동안에 7년 반 동안 임기가 7년 반이라고 하는데요. 8분 지났네 지금. 그 동안에 국민소득을 갖다가 2.9배 향상시켰던 거의 3배죠. 국민소득 그러니까 100만 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300만 원으로 이제 올려놨다는 거죠. 국민소득 3배로 올려주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제성장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셨던 분이죠. 그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 없죠. 그러면서도 물가를 잡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하는데 물가를 잡았단 말이죠. 그죠? 물건값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앙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죠? 물건값을 분명히 올리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안 올리고 못 올리게 하니까 정부에 못 올리고 있었단 말이야. 물가가 상승률이 1%라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죠?
보통 경제 성장에 물가가 보통 한 3% 이하까지는 3%까지는 물가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면 매해마다 한 3% 정도 오르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좋다 그러거든요. 경제가 활성화돼 좋다 그러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까? 그 돈이 공장 결국에는 이제 물건 만든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만든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재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재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을 늘린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더 많이 팔고 그러면 또 물건을 내년엔 더 많이 팔고 하여튼 그 기업가들에게 돈이 더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 하는 것은 이제 3% 이상은 위험하지만은 안 좋지만은 3% 정도까지 물가를 올리는 것은 경제 성장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1% 이하로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켜 버렸다. 다운 시켰단 말이죠.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은 국민들은 좋죠. 국민들은 좋은데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을 갖다가 기업들은 더 많이 해야겠죠. 그죠? 원가 절감에 대한 물건값은 안 오르지만은 물건값은 또 안 오르는데 그죠? 내가 팔려는 물건값을 어느 이상으로 비싸게 처먹질 비싸게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물건을 갖다가 이제 불구하고 그 낮은 가격에도 이익을 내려면 내가 팔려는 내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 원가 절감의 노력을 갖다가 해야만 했겠죠. 그거는 바로 저는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도 있어야겠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좋은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것도 있었죠. 솔직히 3X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예? 5.18 세력들이 이제 비난하는 게 있죠.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독재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죠?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민화 시켰다고. 정치는 모르고 이런 것들 스포츠나 하고 영화나 보고 섹스나 하는. 섹스 그러면 이때 나온 게 뭐냐면은 에마 부인이라고 안소영 씨가 이제 1탄에 에마 부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야한 영화인데 요즘 순으로 보면 참 답답한 별 성인 영화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가 한 10부작까지인가 나왔을 겁니다. 이때가 이제 특히 이제 하여튼 성이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 섹스, 스포츠, 프로야구 그죠? 근데 스크린 영화 이런 것들 프로야구라든가 이런 것 프로야구가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82년도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3년차 되던 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80년 9월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그죠? 그때 그러니, 스포츠, 스크린, 이런 문화생활에 대한 어떤, 투자도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BTS가 있을 수 있었다. 이때 당시에 통금 해제도 하고, 그죠? 통금 해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유라니, 그런 자유를 갖다가 많이 줬단 말이죠. 독재라고 어쩌고 하지만은 이분이, 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면 경제 전혀 모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든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문화생활 정진,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갖다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그리고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취임할 때 약속한 단임제, 그죠? 임기가 끝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갖다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또 넘겨주기도 하고 하는 정권 이양을 갖다가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루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5.18이라고 하는 이 사기가 5.18 이 단체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격하하고 왜곡시키고 국민 우민하니 그런 식으로 했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의 오징어 게임이 있을 수가 있고 기생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한류가 있을 수 있었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BTS가 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TS가 이제 올해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이제 세 부분의 점에 탔죠. 올해의 아티스트상, 그죠? 아티스트 오브 디 이어, 올해 아티스트상하고 그 다음에 페이버릿 팝 듀오 혹은 오아 그룹이라는 거죠.
내가 최애 팝 듀오, 팝 그룹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favorite 팝송 부분에서는 버트로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팝송으로는 버트로서 favorite 팝 듀오와 그룹하고 그다음에 favorite 팝송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artist of the year의 이 세 상을 갖다가 휩쓸었죠. 그럼 거의 뭐 이게 미국에서 열리는 그 시상식인데, 그죠? 거의 뭐 한국인인 BTS가 다 대상, 그 아티스트 오브 디어는 대상이거든요. 대상. 음악 대상인데 이걸 갖다가 또 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연말하면 연말 뭐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뭐 대상 받잖아요. 그 대상이 바로 아티스트 오브 디어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가수상. 뭐 한 대상, 대상이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뭐 머신건 켈리라든가 올리비아 로드리고라든가, 그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제치고 탔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 첫 번째, 이제 오늘 이거 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사실은 이분의 역할이 컸다. BTS가 그런 세계 부분에서 이런 한류의 전파를, 한류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콜드플레이와의 그 콜라보에서 이제 콜라보 장면, 콜라보 곡인 그 마이 유니버스라는 곡, 마이 유니버스 맞죠? 라는 곡을 같이 부르는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솔직히 뭐 무대면에는 이거 누구죠? 이거 콜드플레이의 이 가수 리더 싱어, 그 콜드플레이보다 무대면에는 솔직히 BTS가 훨씬 좋았죠, 그죠? 뭐 V라든가 JK 정국이, 그다음 RM, 그죠? 랩몬스터, 그 다음에 남준이죠. 이게 남준이, 진, 이거는 지민, 그 다음에는 제이홉, 그 다음에 수가, 윤기 수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는 장면이 보이네요. 이제, 요 꼬마 아가씨가 올리비아 로드리고입니다. 그죠? 올리비아 로드리고, 트레이더를 부르는 장면이라고 그러고, 머신건 켈리, 뭐, 이렇게죠. 했는데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게, 이 시상식에서 수상한 게 BTS였다. 그런 것이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esident Xi Jinping says that China won thick dominance over Southeast Asia while bullies smaller countries. 솔직히 시진핑이 말하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뭐 이렇게 말해봐야 안 지키지 않습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들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 나중에 이제 흐지부지하고 뭐 안 지키고 그랬는데, 더구나 말로 하는 건 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보다 힘약한 그런 아세안 국가들하고 한 이야기인데, 프레지던트니까 이게 대통령은 아니고요. 근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말로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어떤 당하면서 어떤 지배를,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를 갖다가 모색하지 않을 것이며, 좀 더 중국보다 작은 나라들을 갖다가 괴롭히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괴롭히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Xi made the remarks during a virtual conference with the Asi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이죠. 그걸 줄여가지고, 그죠? ASEAN이죠. 시진핑은 이 말을 갖다가 아세안 국가와의 그런 가상회담 동안에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나라들에게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남중국해 아빠가 우리 거야. 니네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했다. Amid ongoing friction of the, 그죠? 남중국해를 두고 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마찰이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제 스프레들리 아일랜드 섬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산호섬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묶어서 활주로를 만들고 군사기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비행장을 만들고 하는, 레이더 기지도 만들고 하는, 그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포기하겠단 말입니까? 그렇지, 그런 짓은 안 하고 그냥 말만 여러 거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포기하고 철수하겠다. 그 말일까요, 이게? 그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말이다, 그냥. 말만 들으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따위 말 할 거면서 왜, 그냥 쏘이려고, 그냥 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쏘기는 거죠. 아니면, 내가 거짓말 하는 건 니네 알잖아. 그냥 내가 하면 그냥 들어. 이런 말이겠죠, 그냥.
그냥 사람 갖고 놀라고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역 얘기나 실컷 해야 되면서 그죠? 뭐 무역 경쟁이 서로 많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나 하는 게 그 시진핑의 중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supply chain problems show signs of easing. Asian outputs are coming back and some bottlenecks are clearing, but labor shortages could persist into next year. 공급망 문제가 드디어 공급망의 문제들이 이제 완화될 기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생산량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생산량에서의 어떤 바틀렉, 그 정체 상태가 지금 해소되고 있는 중이며 있지만은 그러나 노동력 부진은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Global supply chain woes are beginning to recede, but shipping, manufacturing, and retail executives say that they don't expect a return to more normal operation until next year, and that cargo will continue to be delayed if COVID-19 outbreaks disrupt key distribution hubs라는 거죠. 또 시끄럽겠네요, 그죠? 전 세계 공급망의 어떤 어려움은 이제 후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퇴하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적, 제조, 그 다음에 소매와 관련된 그 임원들의 말로는, 이와 관련된 말로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그 자신들은 정상적인 내년까지는 정상적인 어떤 작동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좀 더 정상적인 활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적, 제조, 소매 관련 부분의 임원들이 말하고 있죠, 그죠? 선적과 관련돼서, 그죠? 선적, 운송이죠, 운송과 관련해서 운송, 그다음 제조, 그 소매, 이런 모든 것들이 내년까지는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카고, 짐은 그러니까 선적돼서 이제 그 보내는 카고는 계속 지연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19 이 발발 사태들이 핵심 어떤 distribution hubs, 뭐죠? 이게 공급망 그 공급의 중심지들을 공급의 중심지들을 갖다가 붕괴시킨다면은 계속 그러한 어떤 화물선들은 카고는 화물도 되고 화물선도 되죠. 화물선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분이나 지났네요. 벌써 제가 자꾸 5.18을 자꾸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서거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참 몰상식하고 무식하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전두환 대통령 사망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죽었다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을 전두환 씨 있다고 말해야 되고, 그런 참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 언론에 있는 것들이 문제죠, 그죠? 그런 이념화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보도해야 될 건 보도 안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싹 다 닦고 모른 체 하는 인간들이 전두환 씨 그러고, 전두환 죽었다 그러고, 그따위 짓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간들은 언론인 자격이 없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삼천교육대에 가서 싹 다 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두환 씨가, 저도 쓰시라 그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만들었던 그런 비겁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이 비즈니스 타임스도 그러한 그런 기울어진 편향된 국내의 언론들의 글을 그대로 받아다 쓰다 보니까 편향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가지고, 그 의견은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어떠한 고초를 어떤 시기에 무엇 때문에 겪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연대기로 쭉 나오길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먼저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단어 What's up today? Today's words. 자, 처음에 iron fist. iron fist 철권이죠, 철권. 그죠? iron은 쇠 아닙니까? fist는 주먹이죠. 이 주먹이 쇠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맞으면 아프겠죠, 그죠? 근데 이 아이언 피스트는 유순한 외모에 숨겨진 내면적인 냉혹함을 일으킬 때는 아이언 피스트라고 그럽니다. 그 보기에는 굉장히 양순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그 사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은 굉장히 이제 냉혹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갖다가 아이언 피스트라고 그래서 뭐 엄격, 그 냉혹함, 엄격, 압제 이런 걸 다 아이언 피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독재자들이 뭐 철권 통치를 한다, 뭐 냉혹한 통치를 한다면서 한다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아이언 피스티드 룰 하면 철권 통치입니다. 그죠? 철권 통치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말을 하죠. 그러면 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근데 velvet 글러브 속에 있는 벨벳이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 벨벳 장갑을 끼고 있는 쇠로 만든 주먹, an iron fist in a velvet glove 하면은, 그죠? 벨벳으로 만든 글러브 장갑이죠, 그죠? 장갑은 굉장히 부드러운 장갑 속에 있는 쇠로 된 주먹 하면은 유순해 보이지만 사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혹은 외유내강, 이런 말을 할 때 외유내강의 사람 혹은 외유내강이라고 할 때 그죠? 외유는 겉은 부드럽고 안은 강한 사람을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iron fist in a velvet glov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메일로마입니다. 메일로마면 골수증이라는 뜻입니다. 골수증. 골수증이라는 게 골수라는 게 뭡니까? 뼈 속에 있는 물이죠, 그죠? 뼈 안에 뼈를 갖다가 뼈 속에 이제 뼈를 갖다가 딱 뼈가 잘리면은 뼈 안에는 이제 물이 있죠. 그 골수라 그러잖아요. 본메로우라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본메로우는 메일로마는 메일로마가 마이엘로마인데 골수증이라는 것은 어떤 큰 뼈에 있는 혈장, 뭐 신체의 큰 뼈에 있는 혈장 세포들의 암, 신체의 큰 뼈에 있는 혈장세포들의 암을 말합니다. 혈장세포들의 암. 큰 뼈라면은 이제 뭐, 팔뼈, 팔, 뭐, 척추, 뭐, 허벅지, 뭐, 이런 것들, 그 다리뼈들 다 큰 뼈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있는 혈장세포들의 암으로, 이거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그런. 마이엘로마라는 골수증을 갖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알아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솔직히 이건 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살아 계셨는데 5.18 묘지에 가면 그 전두환 뭐 비석 같은 걸 바닥에 깔고서 그걸 갖다가 밟고 지나가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죠, 더불당에 그 심상정이라고 저 정의당 그 대통령 후보죠. 나왔던 그 사람들을 밟고 가고 그랬어요. 딱 가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비석에 두 발로 딱 올라서서 한참 있다가 가고 심상정 그냥 무심한데 그냥 밟고 쑥 지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따지죠. 인권이라는 거 휴먼 라이츠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휴먼 라이츠라는 건 inalienable 한 권리라고. 인간은 휴먼 라이츠라는 것은 휴먼 라이츠 한번 찾아볼 거야. 이게 휴먼 라이츠가 도대체 뭘까? 휴먼 라이츠가 뭘까? 휴먼 라이츠가. 예? 런 뭐봐 휴먼 라이츠라고 쓰는데, 그죠? 휴먼 라이츠가 그럼 과연 뭘까? 인권이라는 게 뭘까요? 인권이라는 게. 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인권에서 뭐, 이게 왜 이게 지금 인터넷이 좀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이게 과연 제 지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곳의 상대 지역의 서버의 문제일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안 보이죠, 그죠? 또 지금 또 싹 되죠. 뭐 들어왔다가 조금 전에 들어간 것에 하겠지만은 보자.
하여튼 이게 양도할 수는 없는 권리입니다.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그런 권리인데 뭐 인권을 다 무시해버리죠. 사람이 등을 산 사람인데 그죠? 지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지 아버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을 갖다가 따위시로 해도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즘에 5.18 묘역에 그런 것들을 갖다 놔야겠습니까? 그죠?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지금 9시 33분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 쓰고 말도 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션 하여튼 그래서 아이씨 참 마이알로마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뭐 골수증이라고 그러는데 She was diagnosed with multiple myeloma when fractures in her vertebra were found. Fractures in her vertebra were found. 그녀는 다발성 골수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언제요? 그녀의 그 척추골절들이 이제 발견됐을 때 그 척추뼈가 골절됐나 보죠. 발견됐을 때 다발성 골수증으로 진단을 그녀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암이죠. 그냥 암의 일종이다. 혈장세포들의 암인데 리미션 하면 이제 리니가 되도록 물러나는 게 싹들 보이죠. 그죠? 병세의 회복, 어떤 진정, 이런 게 리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세가 회복되거나 진정할 때, 리미션이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직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어떤 것들의 어떤 강도라든가, 그죠? 그것의 완화, 경감도 이렇게 리미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remission of a storm 하면 태풍의 강도가 좀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he is in complete remission 하면 그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말이겠죠. 완벽하게 회복된 거, 리커버리, 리미션 리커버 됐다. 리커버리, incomplete recovery하고 같은 뜻입니다. 커뮤트 하면 통근하는 걸 말하죠. 보통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직장을 통근하다 할 때 그래요. 왔다 갔다 이제 통근하죠. 갔다가 왔다 갔지. 근데 또 변하다, 대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형벌, 이제 죄죠. 그냥 가벼운 것으로 바꾸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형벌을 갖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3년 되었단 말이에요. 3년 징역 3년 딱 받았는데 2심에 가서 1년 받았다 그러면 감형되었죠. 그때도 그 형이 커뮤트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mmute base metal into gold. 이건 변형이 인투니까 이거 바꿔버리는 거, 변형시키는 거죠. base metal 하면은 비철 금속을 말합니다. 비철 금속을 갖다가 비철 금속은 뭡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 안 붙는, 그죠? 금속을 비철 금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건 자석되면 안 붙죠, 그죠? 그러니까 비철 베이스 메tal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철 금속을 갖다가 금으로 변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Convert base metal into gold 하면 이걸 갖다가 이걸로 대체하다가 아니라 이걸로 딱 바꾸다, 변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른 의미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A sentence was commuted from death to life imprisonment. 그녀의 이제 그녀의 선고형은 사형에서 death니까 죽이는 거죠. 사형에서 무기징역, 평생 life imprisonment니까 평생 투옥되는 거죠. 그죠? 무기징역으로 commute, 감형되었죠. 그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딱 줄었단 말이죠. 그녀의 형이. 선고된 형이. ramrod 하면 이제 짝대기인 걸 딱 알 수가 있겠죠. 막된 걸 알 수가 있겠죠. ramrod 하면은 구식의 총들에 폭발물이나 총알을 쑤셔 넣는데 썼던 길고 가는 막대. 그죠? 그러니까 길고 가는 막대니까 굉장히 빳빳하게 팍팍 쑤셔 넣었겠죠. 총알도 집어넣고 화약도 집어넣고 해서 이걸 고실대로 팍 쑤셔서 집어넣고 쏘고 했겠죠.
그런 걸 갖다가 램브라드라고 그럽니다. 코트 하면은 법원이죠, 그죠? 법원이고 뭐 재판소, 뭐 스카우트하다 이건 제가 좀 너무 나갔고 뭐 스카우트하다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어디 나를 갖다가 나와 같이 일을 하도록 꼬시는 거죠. 나와 같이 일하지 않을래? 좀 잘해줄게 하면서 굉장히 막 좋은 말을 하면서 좋은 말 기분 좋게 해주면서 이제 꼬셔서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나 좀 합류할래? 날 좀 도와줘. 나와 같이 하자, 일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코트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를 맞춰 합류를 권하다. 뭐 그런 혹은 또 누구의 지지나 관심을 얻으려고 하다. 이것도 코트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뭐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가 있죠.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들 김병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사람이 김한길, 그 다음에 김종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선거에 도와달라고 이제 하면서 사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행위가 바로 코트하는 겁니다. 코트. 그런 행위가 바로 코트하는 거다. 물론 내가 이제 어떤 여자한테 좀 굉장히 멋진데 굉장히 좀 이쁘고 딱 내 스타일인데 나하고 좀 결혼 좀 해줘. 나하고 결혼 좀 하자. 싹 꼬시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코트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도 코트고 이런 지지나 관심을 얻으려고 하자. 요것도 이제 코트죠.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보도록 하시죠. Adams is being quoted by a number of football clubs. 풋볼이니까 이제 축구 클럽으로 보시죠. FC니까 그죠? 축구단. 아담스는 많은 축구단들로부터 being quoted, 코트 되어지고 있다. 뭡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좀 좋은 제의를 해줄게. 우리 구단에 와서 공차라.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죠? being quoted, 우리 팀에 합류해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She caught publicity by inviting journalists to extravagant parties. 그녀는 언론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호화로운 파티들에 초대를 함으로써 유명세를 자꾸 얻고자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유명세를 갖다가 자꾸 이제 얻고자 하는 거죠. 얻고자 코트하는 거죠. 유명세를 publicity니까 유명세 아니겠습니까? publicity.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갖다가 publicity라고 하거든요. publicity. 네, 그걸 갖다가 코트하는 거죠. 자꾸 얻으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잠시 뒤에 요 기사를 가지고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죠.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